심플하게, 때론 화려하게, 아유, 짜장 곱빼기. 혀 끝에 예술을 빚어내는 주방장 경만 씨. 글에 마음을 담고 풍류의 유유자적. 얼마나 따뜻한가. 이 초라한 이슬. 펜 끝의 예술가 시인 의련 씨. 하루 품을 팔고자. 어울릴 듯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인연. 우연히 그러나 필연 같았던 첫 만남 이후 함께한 8년. 취향도 성격도 모두 달랐지만 함께 노래를 부르며 둘도 없는 친구가 됐죠. 이 친구가 나를 많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디딤돌이 돼줬다고 할까? 보약 같은, 보석 같은 친구를 만나서 서로 의견 다툼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오히려 그것도 일상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특별한 우정 이야기 함께 들여다볼까요? 너른 바다와 푸른 들녘이 조화로운 곳 무안. 아침 햇살 속 의련 씨는 분주합니다. 이슬 머금은 들꽃을 한알음 모으는데요. 시인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풍경이죠. 꽃을 좋아하면 나이가 먹는다던데 더 마음에 들어오더라고. 세세하게 보게 돼. 지천에 꽃이니까 가게에다가 테이블에다가 좀 장식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꽃도 보고 음식도 먹고. 예. 손이 야무진 의련 씨. 따로 배운 적은 없지만 나름의 꽃꽂이로 심혈을 기울여 봅니다. 도시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즐거움이죠. 촌에 사는 특권이죠, 특권. 매일 꽃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진짜 들에 핀 꽃을 바로 따서 이렇게 장식할 수 있다는 것은 시골에 사는 특권이에요, 특권. 꽃은 공통의 언어니까. 너도 향기 한번 맡아볼래?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 법. 경만아, 꽃 배달 왔다. 예쁘네. 와, 그래? 우와, 사진 한 장 찍어. 가을이 왔다, 드디어. 이 꽃꽂이는 잘해. 정말 예쁘네. 식당 가득 퍼지는 가을꽃 향기에 주방장 경만 씨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꽃이 지혜가 이렇게 봄, 가을로는 항상 있으니까 이런 꽃꽂이는 이 친구가 잘해요. 그래서 또 꽃을 칠하는 분들은 없으니까 손님들이 그래서 항상 있을 때는 꽃꽂이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런 거는 마음에 들어요. 다른 건 별론데. 칭찬에 기분 좋아진 의련 씨. 이 감동이 손님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의련 씨, 청소하다 말고 무얼 하는 걸까요? 광주에서 이제 등단했고 이제 광주 문단에서 쭉 활동을 하다가 또 무한 시대에 또 좋은 작품들이 많이 탄생한 것 같아요. 시인의 삶의 이유라고 할까? 시가 밥이 되는 시대는 아니고 밥은 여기서 밥이 나오고 일을 해야 밥이 나오고 이거는 저의 정체성을 위한 활동이죠. 젊은 날 전국을 유랑하다 무안에 정착한 지 8년. 매일 아침 시를 쓰는 것은 스스로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시각 경만 씨는 음식 재료 손질이 한창인데요. 여기서 장사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10년 넘게 이 칼질하는 걸 반복했죠. 똑같은 일상이에요. 매일 쳇바퀴 도는 시기죠. 고단했던 객지 생활의 끝, 종착지는 고향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뒤로 요리가 더 즐거워졌답니다. 이거 우리
들어온 가다가 핀소막 있잖아 이쪽에. 그 앞에서 길가에서 떡밥 뽑는 데. 그 즐거움이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건 의련 씨입니다. 잠시 펜을 놓고 철가방을 든 시인. 작은 차에 몸을 싣고 논둑을 달립니다. 이 집집 논과 밭으로 배달하는 이 재미도 뭐 생명을 배달하는 것 같아요. 먹거리, 사람들의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한 끼 일용할 허기를 달래주는. 어미 아우 밥 시켰어요? 산 넘고 강 건너 배달부가 왔습니다. 남의 동네 와서 일을 해? 허리 굽혀 일하던 농부들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또 누가 와? 윤기도는 자장면 한 그릇은 고단한 밭일 중 맛보는 귀한 행복이죠. 부족하면 더 넣으시고 조금씩 덜어갖고 많이 비벼야 맛있어. 이거는 면에 스며들도록. 아유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배달해주고 지역은 그냥 안전 행운이야 진짜. 진짜로 배달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 진짜 우리 지역은 진짜로 복받은 지역이요. 그게 정이죠. 예. 또 그런 좀 너스레가 있어야 사람들도 좋아하고. 이번엔 또 뭘 하는 걸까요? 비듬인데 이게 나물로 진짜 좋아요. 이거 다 채취 이거 뜯어가고 싶은데 또 넣는다고 뭐라 할 것 같은데. 이거 한 끼 충분히 되지. 근데 지금 다른 데 배달 참 배달 가야지. 나 배달 가야 돼. 오늘 쇠비름을 뜯었으니까 경만이 또 반찬거리 하나 만들어줬네. 좋아하려나 모르겠네. 칭찬이 없어, 칭찬이. 칭찬받을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배달하고 행복을 얻은 의련 씨입니다. 그 사이 주방장 경만 씨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은 이미 만석인데요. 딸들은 어떻게 하고 왔어? 딸들 응. 그 냉모들 이번에 다 따갔잖아. 재밌더라고. 재밌죠? 손맛은 공짜, 미소는 서비스. 단골 손님 사정까지 살피는 게 낭만반점의 철칙이죠. 가서 잘못 갔다. 내가 자랑을.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하트 뿅뿅. 잠시 여유를 찾고 주방을 벗어난 경만 씨.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갑자기 시작된 연주. 고소한 음식 냄새 위로 낭만이 흐릅니다. 낭만반점만의 매력이죠. 노래하는 거를 한 번씩 듣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또 한번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음식 한 번씩 해놓고 좀 짬 내서 이렇게 잠깐 나와서 한두 곡씩 해드리고 또 들어가고 또 음식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생각나죠? 20대 때 피라버니 멈출 수 있나? 작은 시골 마을 중국집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저절로 스며드는 이 흥겨움 때문 아닐까요? 이 순간만큼은 소박한 중국집이 아니라 시와 노래가 있는 화려한 무대입니다. 그냥 다 좋아요. 그래 그게 정답이야.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사장님의 노래야 이게 시하고 음식하고 딱 잘 어울려요. 이게 너무 색다른 것 같아요. 시인 의련 씨와 주방장 경만 씨가 가까워진 데도 이 노래가 있었다는데요. 함께 노래하며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죠. 손님들한테 한 곡씩 해주고 이제 자꾸 그렇게 하면서 시와 노래가 있는 집이 되고 있습니다.
같았던 점심 장사가 끝났습니다. 재정비에 분주한 의련 씨. 중국집 주인장은 경만 씨지만 사실 구석구석 의련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답니다. 시와 노래가 있는 집이 우리 모토니까 여기는 추억을 먹고 시 한 편과 맛있는 짬뽕과 이렇게 하면은 또 기억할 만한 장소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장식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경만이는 음식 열심히 하고 저는 여기를 좀 더 예쁘고 사람들한테 그래도 낭만, 추억, 그 외할머니네 집에 갔을 때의 신기함, 그리고 뭔가 발견 이런 느낌들을 좀 주고 싶어요. 사실 경만 씨도 이 책이 어디서 의련 씨를 나왔네? 따라 시를 쓰고 문예 등단까지 한 제주꾼입니다. 개인으로 내 시집 내안으로 가는 여행. 이거는 이제 시인가 주방장이 의련이하고 저하고 이 시집이고 이건 제 단독의 개인 시집. 첫 시는 자신을 빗댄 잡초의 일생이었죠. 발버둥을 치며 긴 겨울을 견뎌왔다.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다. 이것이 잡초의 삶인 것 같다. 꽃피는 봄날을 욕심껏 안고 간다. 잡초는 그 어느 생명보다 질긴 것 같다. 우와, 이게 낭송도 수준급인데? 내 생각을 잘 표현했으면 그게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또 글이 되고 붙이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시는 어려운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게 또 생각은 그렇게도 엄청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게 맞아. 신 것 같아요. 정답이네. 이런 어떤 순수함, 감수성이 이 모진 세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남아 있었다는 게 놀랄 노자입니다. 숨어있던 감수성을 이끌어낸 건 친구 의련 씨. 시를 쓰고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줬답니다. 노력하자. 초등학교만 나는 나왔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여기 장사하면서 목포에 성인학교를 작년에 졸업했죠? 올해 졸업했지. 올해. 올 네. 봄에. 이 친구가 응원을 많이 해줘서 내가 용기를 낸 거지. 김경만 대학교 화이팅! 짰다. 고마워. 쌍파이브. 비가 내리는 그날 밤. 화려한 차림의 두 사람. 오늘은 시인과 주방장의 이름으로 공연을 하는 날.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음식만 배달하는데 오늘은 또 특별하게 음악 배달로 지도까지 달려왔습니다. 가끔 음악 배달할 때는 그 또 다른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 시인과 주방장님 유명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불러준다면 어디든 달려가는 두 사람. 지난해에는 젊음의 거리 서울 홍대 무대에도 올랐다네요. 한자 한자 시를 쓰고 정성스레 요리하는 것처럼 어떤 무대든 관객이 얼마나 있든 진심을 담아 노래합니다. 그 마음이 통해서 이렇게 사랑받는 거겠죠? 실력이 늘어야지 아들분 되겠어. 한상의 커플이야. 아유 멋져보러. 들을만 했어요? 아주 멋졌어요. 오늘 비가 쭈룩쭈룩 내리는데 제 마음을 너무 적셨어요. 모처럼 식당 영업이 쉬는 날, 두 사람은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낚시 대결을 할 생각입니다. 똑같이 보여도 이 바닷속에 골이 있어. 이 골을 보고서 골에다가 던져야 돼요. 그래야 이 고기들이 골을 타고 놀다가 먹이가 들으면 딱 문다고. 쟤는 모를 거야, 그거를. 개뿔은
길이 있어요. 뭐 운전이 잡는데 길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돌에만 안 걸리게 던지는 거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엎고 던져야 되는 거야? 엎고 이거 손으로 하나 잡고 이렇게 아, 이 끈을? 어떻게 해야지? 더 감아서 던져.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조금 헤매는 것 같은데요. 결국 낚시에 익숙한 경만 씨가 나섭니다. 맨 위에만 보고 있어. 좀 내려가지고 더. 조금만 감어. 허풍이요, 허풍. 말만 앞서가는.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 누가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이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와, 뭐야? 우와, 월척이다. 두 마리째. 이거 뭐야? 일타 쌍피. 눈 먹은 고기들이 또 어련이한테 또 무네요. 저한테는 또 안 물고, 아유, 오늘 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낚시를 구실 삼아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봅니다.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그런 식이었죠. 저 친구 만나기 전에는. 저 친구 만나서 제 삶이 많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낚시할 수 있는 시간도 나오고 살아온 환경과 다 모든 게 다르지만 내가 못하는 거 저 친구가 가르쳐주고 저 친구가 못하는 거 내가 하나씩 가르쳐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 같아요. 노을처럼 진하게 물드는 우정. 생각해보면 다른 것보다 비슷한 게 많은 두 사람입니다. 친구, 함께이기에 더욱 빛나는 이름이죠. 이제 하루하루를 재밌게 이제 저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가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니까 하루하루가 재밌죠. 사는 게. 더 힘을 내가지고 노래도 시도 음식도 감동이 있는 가게로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인생 페이지 중 가장 무르익는 중년이란 나이에 만나서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참 찬란한 시간이었습니다. 친구 하나는 잘 얻었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잘 살았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소중한 친구를 하나 평생 갈 수 있는 친구를 얻은 것 같아요. 어느새 닮은 모습으로 함께 시를 쓰고 함께 노래하며 행복을 채워가는 두 사람. 시인과 주방장 두 사람의 내일이 더 궁금해집니다.